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새 이민 정책이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새 이민 정책은 메리트 베이스 시스템 도입으로 10년 내 합법 이민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2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과 기자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새 이민 정책이 도입한 메리트 베이스 이민 시스템은 합법 이민자라도 미국에 들어오려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이나 학력, 성과 등을 보유하거나 영어 구사에 능통해야 유리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같은 새 이민 시스템을 통해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 발급 건수를 10년 내 절반 수준인 50만 장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밀러 고문은 언론 브리핑에서 뉴욕타임즈를 사례로 들며 새 이민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뉴욕타임즈도 외국에서 온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뉴욕타임즈의 글렌 트러시 기자가 즉각 반발하며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라고 말하고 미숙련 이민자 유입과 미국 근로자들의 직업 상실에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신문을 통해 새 이민법을 적용하면 이민 당시 특별한 기술도 없고 영어도 구사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부도 미국에 못 들어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의 짐 아코스타 기자는 자유의 여신상에 적힌 글귀를 놓고 이번 정책이 미국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밝히자 밀러 고문은 자유의 여신상의 글귀는 이민자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비난을 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이민 정책, 높은 학력과 영어가 능숙하다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분야별 점수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스템이라 불리는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고 26세에서 30세 사이로 영어가 능숙하다면 새 이민 정책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새 법안은 현재의 취업 기반 비자를 점수제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주요 항목은 나이, 교육, 영어 수준, 직업 소득 등으로 합계 점수가 30점을 넘어야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26세부터 30세까지는 10점을 받지만 22세부터 25세까지는 8점, 18세부터 21세는 6점이며 18세 미만과 51세 초과 신청자의 점수는 0점입니다. 학력은 미국 내 박사학위는 13점, 석사학위는 8점, 대졸은 6점이며 고졸의 경우는 1점에 그칩니다. 영어 시험 점수도 필요합니다. 만점의 경우는 12점을 받지만 60% 이하의 경우 0점 처리됩니다. 임금 수준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중위소득의 300% 이상의 경우는 13점, 200%는 8점을 받습니다. 새 이민 정책은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정도를 점수제로 전환, 미국에서 새 영리 기업을 3년간 운영하며 135만 달러를 투자하는 지원자에게는 가산점 6점을, 투자액이 180만 달러로 증가하면 가산점은 12점으로 늘어납니다. 새 이민 정책은 신청자가 배우자를 데려오려는 경우 배우자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얻어야만 합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의 법원 내 범법 이민자 검거가 급증해 올 상반기에만 6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 신고도 꺼리고 있어 범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일 이민자 권익 옹호 비영리 단체인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7월 사이 7개월 동안 뉴욕주 법원 내에서 60여 명 이상이 IC의 요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지난해엔 11명, 2015년에는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IC의 검거 작전은 형사 법원뿐 아니라 가정 법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IC에 체포된 이민자 중에는 영주권자, 가정폭력 피해자, 경범죄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IC는 학교나 종교기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단속 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지만 법원은 이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그 간접적 피해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과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검사장 대행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IC의 법원
법원 내 범법 이민자 검거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곤잘레스 검사장 대행에 따르면 법원 내에서 ICE에 체포돼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이 증인으로 나서길 꺼리고 있으며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법원에서 이민자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행위는 사법 정의 시스템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인구가 시 전체의 15%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아시안 인구는 시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유권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AAF가 3일 발표한 뉴욕시 의회 선거구별 아시안 인구 증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회 51개 선거구 중 아시안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선거구는 26개에 달했습니다. 아시안 인구 비율 10% 미만인 선거구에서도 대체적으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아시안 인구는 지난 2015년 현재 123만 명으로 추산돼 시 전체 인구의 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51개 선거구 중 임기 제한 등으로 공석이 되는 선거구는 9개이며 이 중 4개 선거구는 아시안 인구가 10% 이상이기 때문에 아시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워드 시 AAF 정책 디렉터는 과거에는 아시안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었다면 지금은 시 전역에 확산돼 있고 유권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시안이 집중돼 있는 곳은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등 퀸즈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20선거구 플러싱이었으며 오클랜드 가든스 지역인 23선거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은 아시안 인종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20선거구, 베이사이드의 19선거구였습니다. 법무부가 하버드대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입시 전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소수계 우대 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백인 역차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일 하버드대 교지인 크림슨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2015년 아시안 단체들이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입시 차별 행정 소송을 토대로 집중 조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연방 교육부가 케이스를 기각 처리한 지 2년 만에 법무부가 재조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한인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계 64개 단체가 동참한 이 소송은 법무부와 교육부에 하버드대의 아시안 학생 입시 전형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하버드 대학과 다른 아이빌리그 대학들의 입시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하버드대 등록 신입생은 18%며 브라운대와 컬럼비아대, 커넬대, 프린스턴대, 예일대 등 다른 아이빌리그 대학들도 아시안 신입생 비율은 14에서 18%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입시 전형에서 인종심사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 2013년 UCLA의 경우 신입생 중 아시안은 34.8%를 차지했고 버클리는 32.4%, 칼텍은 42.5%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인종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소수계 우대 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교육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계 우대 정책을 폐지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매분위를 통한 군 입대 대기자들이 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 매분위 신원 조회 지연으로 한인을 포함한 대기자들은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3일 매클라치 보도에 따르면 한인 박모 씨 등 10명은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한 집단소송 소장에서 국방부에서 신원조회를 늑장 처리하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모든 원고는 국방부와 약속한 대로 군대에 입대한 후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원조회 절차가 늘어지면서 일부는 추방 위기까지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경제적 문제는 물론 체류 신분과 직업, 운전 면허, 또 아픈 가족을 보기 위해 필요한 여권 등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 외에도 지난 2월과 4월, 5월 등 수개월 동안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1,800여 명의 입대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며 이 중 1,000명은 입대 대기 기간 중 비자가 만료돼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로 추방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청사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새 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 수용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펠팍 타운 의회는 지난달 25일 원례회의에서 정부 청사 역할을 하는 타운홀 이전을 위해 27 페어뷰 스트리트 부지를 정부가 매입하는 토지 수용 조례안을 상정했고 오는 22일 원례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건립 예정지인 27 페어뷰 스트릿은 2.43에이커 규모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폐 공장으로 타운 정부는 토지 수용이 완료되면 이를 허물고 새 타운홀을 지을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는 한인 2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와 토지 소유주가 각각 부동산 가치 평가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측은 토지 수용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가치 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소유주와 매입가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 타운홀은 행정부, 경찰서, 소방서 등 정부기관 외에도 체육관, 레크레이션 센터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청사로 세워질 계획이며 타운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건립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버겐카운티 경전철 연장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부지 인근에 역사가 들어서는 것이 유력하며 만약 경전철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 새 타운홀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타운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전국 주요 메트로 지역 중 올해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가장 많은 곳은 뉴욕과 뉴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맨하탄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렌트카페가 전국 20개 메트로 지역의 2017년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을 분석한 결과 뉴욕, 뉴저지 메트로 지역이 올해 신축됐거나 완공 예정인 아파트 총 26,739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조사돼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공급된 17,000여 가구와 비교해 57%가량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기록인 3위에서 올해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뒤를 이어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지역과 휴스턴 지역이 각각 24,960가구와 17,960가구를 새롭게 공급할 것으로 집계돼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며 LA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는 맨하탄의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7,023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워터프론트를 중심으로 개발 붐이 일고 있는 브루클린이 6,984가구로 2위에 랭크됐습니다. 올 한 해 4,165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예고된 퀸즈는 3위, 북부 뉴저지와 중부 뉴저지가 각각 3,510가구, 2,426가구로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 자동차 시장이 올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자동차 판매가 7% 줄어들면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오토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7월 미국에서 판매된 새 승용차와 트럭은 140만 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었습니다. 이는 7개월째 하락한 것이며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7월은 휴가철이어서 자동차 판매가 주춤하기는 하지만 지난달 급감은 렌터카, 상업용 차량, 관용 차량 등의 판매가 7.8%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제너럴 모터스가 15% 줄었고 포드 마이너스 7.4%, 피아트 크라이슬러 마이너스 10% 등을 기록해 디트로이트를 대표하는 빅3 제조사가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반면 도요타는 3.6% 늘었고 혼다와 닛산은 각각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2%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8% 줄어들었지만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인 투싼 판매는 46% 증가했습니다.
연말까지 이 같은 하락세가 이어지면 미국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까지 7년째 연간 성장을 기록하다 올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특히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렌터카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처음으로 내놓은 보급형 세단 모델 3의 여파로 독일 고가 브랜드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지역의 렌트비가 5% 상승할 경우 주민 2천여 명이 길거리에 내몰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회사 진로위에 따르면 미 전역 25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센서스 자료와 노숙자 인구 수를 비교해 집값 상승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난이 심각한 LA 카운티의 경우 렌트비가 5% 상승하면 지역 주민 2천여 명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LA 지역 주택 렌탈 공실률은 2.6%에 불과해 렌트비가 상승될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은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 LA 지역 렌트비는 4.5%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미국의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5세에서 19세 사이의 미국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을 분석한 결과 8년 동안 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10대 소녀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자살률이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하이오 대학 심리학과 부교수 칼 티슬러는 응급실에서 헤로인 등의 약물을 과다 복용해 숨지는 청소년을 자살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고 자살을 부추기는 온라인 사이트 등의 영향으로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CDC에 따르면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확률이 더 높으며 여성들은 주로 약물 복용을 통해 남성들은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한 해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메트로카드의 잔액이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2012년 9,500만 달러 이후 최대입니다. 지난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메트로카드를 판매해 벌어들인 수입은 총 44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메트로카드의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MTA가 왕복 요금인 5달러 50센트를 충전할 때마다 5%의 추가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검찰이 총기 반환 행사를 통해 역사상 가장 많은 총기를 회수했습니다. 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29일 이틀 동안 트렌튼과 뉴워크, 캠든 등지에서 실시한 총기 반환 행사를 통해 총 4,775정을 회수했습니다. 이번에 회수된 총기들 가운데 권총이 1,973정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샷건이 1,142정이었습니다. 또 라이플 총이 1,025정 회수됐으며 이 밖의 종류의 총기도 129정을 수거했습니다. 총기를 반납한 주민들에게는 총 48만 1,620달러가 지급됐습니다. 뉴욕주가 주와 계약을 맺고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노동법 위반 단속을 펼쳐 500만 달러의 착복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국은 이와는 별도로 이들 업체와 개인에게 30만 7,56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뉴욕주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뉴욕주는 공공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수주 업체들을 대상으로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이 새 한인 보좌관 김윤정 씨를 채용했습니다. 1.5세 출신인 김윤정 신임 보좌관은 내셔널 메리트 커맨디드 출신으로 코넬대를 졸업한 뒤 7월 말부터 구 시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보좌관은 구의원과 한인사회 사이에 탄탄한 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구의원을 적극 도와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시의회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토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고 비와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